행복하셨죠? 네. 요번이 마지막이에요. 네. 사실 공간정보법은 분량이 워낙 적어서 조금만 공부하시면 대부분 다 득점하셔요. 12개. 그래서 합격자들은 보통 10개 이상 다 나오십니다. 본 시험에서. 그래서 공간정보법은 뭐 틀릴 게 거의 없어서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빨리 끝내죠. 토지 대장에 등록된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세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거나 제공한 자료에 따라 정리하는데 다음 중 등기관세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거나 제공하는 자료가 아닌 것은 당연히 접수증이겠죠. 접수증은 어떤 등기신청서가 등기소에 접수가 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유자에 관한 어떤 등기가 완료된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서 이건 확정된 자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소유권을 증명하는 확정된 자료가 될 수가 없겠죠. 2번. 다음은 지적정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세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 관련 자료의 제공에 따라 정리한다. 맞겠죠? 맞아요? 네. 2번.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고 이 경우 토지 표시와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세에 통지해야 되는데 이게 뭐죠? 불부합 통지. 그렇죠. 불부합 통지죠. 그러면 불부합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뭘 해야 됩니까?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1월 이내에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까지 기다려보고 변경 등기를 1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게 되면 등기소는 직권으로 변경 등기를 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등기 완료 통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토지의 표시는 이제 일치가 됐으니까 소유자를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번, 3번.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관세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일치한지 여부를 조사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정리할 수는 없고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신청에 의하여 일치시켜야 된다. 맞았습니까? 틀렸죠? 어디가 틀렸죠? 직권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일치하는 신청을 요구할 수도 있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고 했죠. 3번 왜요? 틀렸어요? 네.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등기 전산 정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맞겠죠?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등기 관련 자료가고 소유자를 정리할 수 있습니까? 없죠. 왜요? 등기부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지적소관청은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직접 조사해서 등록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는 서류 4가지 뭐가 있죠? 첫 번째, 법원의 확정 판결. 두 번째, 준공검사 확인증. 세 번째, 협의서. 네 번째, 기타. 그렇죠. 그 자료를 직접 조사해서 등록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옳지 않은 것은 나와 있는데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이나 중앙관세의 장이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는 등록되어 있지만 소유자 부분이 빈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때 국유재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유재산의 총괄청이나 관리청이 국으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 지적소관청은 국으로 등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국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 뭐죠? 지적공부의 소유자 부분이 빈칸으로 되어 있고 또한 소유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때는 지적소관청은 국으로 등록하겠죠. 2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경우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야 된다. 맞겠죠? 소유자 부분에 대한 정리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 토지 이동 정리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3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야 된다. 4번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의 작성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경계청 좌표 등록부별로 구분하여 따로따로 작성한다고 했죠. 그래서 틀렸을 테고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른 토지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그 변경 등기를 촉탁해야 된다. 당연히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변경 등기 촉탁할 수 없겠죠. 4번 공간정보법령상 지적공부의 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적공부를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시정구서, 구청장은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 보존해야 된다. 이때 이 불가시적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 플러스 누가 추가되죠? 시도지사가 추가된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그렇죠. 다만 열람이나 등본 발급을 신청할 때는 시도지사가 빠지고 누가 대신 들어간다고요? 읍면동장. 기억나셔요? 네. 2번 지적소관청은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곳에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맞겠죠? 따라서 원칙은 반출이 허용됩니까? 허용되지 않습니까? 반출이 허용되지 않죠. 다만 예외적으로 반출이 허용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첫 번째 천재지변, 두 번째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 그렇죠. 그때 안에서 반출이 허용이 될 겁니다.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공부를 가세나 부동산 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산자료, 가족관계 등록 전산자료, 부동산 등기 전산자료, 공시지가 전산자료 등을 관리하는 기관에게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가공부 요청. 기억나셔요? 네.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가공부를 요청한다. 4번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 전산자를 신청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 토지에 대한 전산자를 신청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적 전산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원칙은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거친 다음에 지적 전산자료의 이용을 신청하겠죠. 다만 예외적으로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세 가지 꼭 기억해 달라고 부탁했죠. 5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이를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지적공부의 복구는 지체 없이 복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승인 또는 신청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틀렸을 테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정리 등의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 이동 정리가 있게 되면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언제 통지합니까? 소유자 신청이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해서 토지 이동 정리가 이루어질 때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셔요? 토지 소유자 신청이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해서 토지 이동 정리가 이루어질 때 소유자에게 통지함이 원칙이죠. 다만 통지를 하는 기간은 며칠입니까? 변경 등기가 필요하면 등기소 갔다 와야 되니까 15일.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그렇죠. 기산점도 기억하셔야 되죠.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지적소관청이 등기소가 보내온 등기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그렇죠. 또한 토지 소유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알려야 되겠죠. 그때는 공고를 하게 될 겁니다. 이 공고는 그렇죠. 일간신문, 시군구의 공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1번을 보시면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지적정리 등의 통지는 지적소관청이 그 등기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때 변경 등기를 하게 되면 변경 등기 완료 통지서를 등기소는 지적소관청에게 보냅니다. 지적소관청은 등기소가 보내온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이죠. 이때 접수의 주체는 뭐죠? 지적소관청. 그렇죠. 접수의 대상은 뭐죠? 등기 완료 통지서. 이거 갖고 장난을 치니까 꼭 기억해 달라고 했죠. 2번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한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경우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소유자 신청이 아닌 직권이죠. 3번 바다로 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의 등록 말소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경우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직권이니까 통지할 테고 등기관소의 등기완료 통지서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의 변경사항을 정리한 경우 해당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요게 틀렸죠. 그래서 토지 이동 정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통지하는 겁니다. 소유자 정리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토지 이동 정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그래서 틀렸을 테고 지적소관청은
지역공부 및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하여 결정하는 경우, 정정하는 경우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직권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소유자에게 통지하겠죠. 6번 공간정보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1번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이니까 통지하지 않겠죠. 소유자 신청이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해서 토지 이동 정리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통지할 겁니다. 2번 지적공부 및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여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증명하여 정정한 경우 통지하겠죠. 토지 소유자가 하는 토지 이동 신청을 채권자가 대위하여 지적소관청이 등록하는 경우 소유자 신청이 아니니까 통지할 테고 토지 소유자의 토지 이동 신청이 없어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증명하여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를 결정하여 등록하는 경우 이것도 직권이니까 통지해야 되겠죠. 도시개발 사업 등 토지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유자의 신청권은 박탈된 상태에서 사업 시행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하는 거니까 통지해야 될 겁니다. 7번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정리 등의 통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 부여 지역의 일부에 대한 지번을 변경하여 지역공부에 등록한 경우 이때는 소유자에게 통지합니까? 지번 변경은 소유자의 신청이 없죠. 그렇죠. 직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지해야 될 테고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지적정리 등의 통지는 지적소관청이 지역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며칠 7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해야 되겠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이를 복구 등록한 경우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되겠죠. 지적공부의 복구는 소유자의 신청권이 존재하지 않죠.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간신문, 해당 시군구의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된다. 맞을 테고 지적소관청은 토지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 5번 지문은 반드시 암기해달라고 했죠.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지적공부와만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5번째 것은 등기부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자꾸 답으로 고르셔요. 그래서 이것도 소유자가 신청한 게 아니니까 통지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8번 공간정보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등으로 토지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해야 된다. 이때 변경 등기 촉탁은 지체 없이 하는 겁니다. 잘못된 내용이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되는 건 짧을수록 좋기 때문에 변경 등기 촉탁은 지체 없이 하는 거죠. 1번 지번 부여 지역의 일부 전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한 경우 지적공부에 지번이 바뀌었으니까 등기소에 변경 등기 촉탁하겠죠. 두 번째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일부 바다가 됐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일부 바다가 되면 면적이 줄어들죠. 따라서 변경 등기 촉탁할 때고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이 지적되어 등록 있어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축척 변경이 이루어지면 원칙이건 예외건 면적은 바뀐다고 했죠. 면적은 바뀌니까 등기부의 면적도 고쳐야 되겠죠. 변경 등기 촉탁하게 될 겁니다. 지적소관청이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를 직접 조사하여 등록하는 경우 등기부가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변경 등기라는 용어 자체를 쓸 수가 없죠.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증명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상을 정정한 경우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등록상 정정은 언제만 변경 등기 촉탁합니까? 직권으로 정정한 경우만 변경 등기를 촉탁합니다.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등록상 정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변경 등기 촉탁해야 하네요. 안 한다고 했죠. 등록상 정정만큼은 직권에 의해서 정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서 변경 등기 촉탁한다고 했습니다. 9번 지적측량의 실시 대상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지적기준점이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 기준점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준점은 측량 기구를 측량하는 가장 기준이 되는 점을 기준점이라고 할 텐데 원점이라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이 원점이라는 기준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 경의도 원점이라는 것도 있고 수준 원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경기도 원점은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국토지리원 안에 있는 지적측량의 가장 근원이 되는 이 기준점이에요. 이 원점이라는 것은 원점은 가장 근원이 되는 기준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경기도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지적기준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수준 원점이라는 것은 이 수는 물 숫자예요. 주는 기준이 된다라는 뜻인데 물을 기준으로 하는 측량의 가장 근원이 되는 기준점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때 이 물은 인천 앞바다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는 무엇을 측량할 때 사용하는 기준점일까요?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네? 무엇을 구할 때? 높이를 구할 때 사용하는 가장 근원이 되는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한라산 높이는 1900 몇 미터죠? 그럼 0미터가 있지 않겠습니까? 0미터. 그게 바로 수준 원점이에요. 그래서 0미터. 그게 바로 높이를 구할 때 0미터. 그게 수준 원점이라는 건데 높이를 구할 때 사용하는 가장 근원이 되는 기준점입니다. 원점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국가기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기준점. 그래서 어떤 국가적인 어떤 측량을 할 때 사용하는 기준점인데요.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삼각점. 도면에 등록되는 사항 중에서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는 어디에 등록한다고 했죠? 도면.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는 어디에 등록한다고 했죠? 도면. 기억나셔요? 그렇죠.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는 도면에 등록한다고 했는데 이때 이 삼각점이 바로 이 국가기준점이에요. 또는 중력기준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 삼각점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냐면 높은 산 위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높은 산. 설악산 꼭대기, 속리산 꼭대기에 이렇게 높은 산 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삼각점이라는 기준점이 있는데 이거는 국가기준점입니다. 그래서 삼각점이라는 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다른 거예요. 이거는 길거리 땅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기준점이고 토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때 사용하는 기준점입니다. 그리고 이 삼각점이라는 기준점은 굉장히 넓은 지역을 측량할 때, 예를 들어서 경기도 전체를 측량할 때 또는 뭐 남한 전체를 측량할 때 이때 사용하는 기준점이에요. 이 삼각점. 이건 높은 산 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삼각점 이런 것들이 국가기준점이에요. 이 국가기준점과 관련된 측량을 뭐라고 부르냐면 기본 측량이라고 불러요. 이 지적삼각점, 지적기준점이 있죠. 지적기준점은 뭐가 있죠?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조점, 그리고 또 뭐 있죠? 지적도근점이 있죠. 이를 지적기준점이라고 부르는데 이 지적기준점을 설치할 때도 정확하게 설치한다고 했죠. 따라서 이 기준점을 설치할 때 하는 측량이 뭡니까? 지적삼각측량. 이거는요. 지적삼각보조측량, 지적도근측량이라고 하는데 이걸 세 개의 측량을 합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기초측량이라고 부르죠. 그럼 이 기초측량과 이 기본측량은 같은 거냐?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거는 지적측량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존재하는 기준점이 뭐가 있냐면 공공기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공공측량할 때 사용하는 기준점인데요. 강 위에 다리 설치할 때 또는 고속도로 설치할 때 이때 사용하는 측량의 기준점이에요. 그럼 이 공공기준점과 관련된 측량이 뭐가 있냐면 공공측량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개념이 뭐가 있냐면 지적기준점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 지적기준점과 관련된 측량이 무슨 측량이겠습니까? 지적측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적측량과 관련된 기준점은 뭐가 있냐면 원점, 경기도 원점. 그 다음에 요거 지적기준점. 이것만 지적측량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지적측량과 관련이 없어요.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시면 지적기준점이란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을 말한다. 그래서 한번 이런 게 있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집어넣은 겁니다. 2번 지적기준점의 측량 절차는 계획의 수립, 준비, 현지답사, 선점 및 조표, 관측 및 계산과 성과표의 작성의 순서에 의한다. 이거 외우신 적이 있죠? 어떻게 외웠죠? 계준답, 선조, 관계성.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준비가 끝났으면 현지에 가서 답사를 하겠죠. 답사를 해서 선은 뭡니까? 기준점을 선택하는 겁니다. 토지가 이렇게 존재한다면 여기 기준점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지적 기준점을. 기준점이 선택이 됐다면 이제 여기다가 측량 기구를 설치한다고 했죠. 측량 기구를 설치합니다.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선점, 기준점을 선택한다라는 뜻이에요. 기준점을 선택해서 측량 기구를 설치합니다. 설치를 해요. 그 다음에 뭐로 한 거죠? 조표. 조표는 뭐죠? 경계점 표지를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조는 만들죠. 표는 경계점 표지. 그래서 이 토지에 지상 경계점이 있을 텐데 이 지상 경계점 위에 경계점 표지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조표예요. 경계점 표지를 만듭니다. 이걸 조표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경계점 표지까지 만들었으면 이 측량 기사는 이 측량 기구를 통해서 뭘 한다고 했죠? 경계점 표지를 관측한다고 했죠. 이렇게 관측을 하게 돼요. 이렇게 관측을 하게 되면 뭐가 구해집니까? 각도가 구해지겠죠. 이 각도가 구해집니다. 이 각도가 구해지면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뭘 한다고 했죠? 네? 계산한다고 했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이 각도가 구해지면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하면 이제 이게 구해져요. 이 부분이. 마찬가지로 이것도 구할 수 있고 이것도 구할 수 있고 이것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구해진 요거를 일정한 비율로 축소해서 도면 위에 그려 넣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게 기준점을 선택하고 경계점 표지를 만들어서 관측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각함수가 구해지면 각도가 구해지면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할 때고 계산이 나오면 이제 요 표로 작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계준답 선조 관계성 이거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될 테고 3번 지상 건축물 등의 현재 상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 하는 측량을 경계 복원 측량이라고 한다. 맞았습니까? 틀렸죠? 이걸 뭐라고 부르죠?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하죠. 지적 공부에 등록할 때도 정확하게 등록을 해야 되니까 지적 측량을 합니다. 하지만 지적 공부에 등록된 면적 경계 좌표값을 지상에 복원할 때도 정확하게 복원을 해야 되니까 지적 측량을 하게 될 겁니다. 이때 이 복원 단계의 지적 측량은 몇 개의 특징을 갖는다고 했죠? 첫 번째. 네? 첫 번째는 뭐죠? 등록할 때의 지적 측량의 방법과 복원할 때의 지적 측량의 방법은 반드시 동일한 측량 방법을 쓴다고 했죠. 등록할 때의 지적 측량의 방법과 복원할 때의 지적 측량의 방법은 동일한 측량 방법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방법을 써야지만 엉뚱한 위치에 복원되는 걸 방지할 수가 있다고 했죠. 따라서 등록할 때 평판 측량을 썼다면 복원할 때도 평판 측량을 써야 됩니다. 훨씬 정밀한 측량 방법인 경위 측량 방법을 써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엉뚱한 위치에 복원이 되니까. 그래서 등록할 때의 측량 방법과 복원할 때의 측량 방법은 동일한 측량 방법을 쓴다고 했고, 두 번째, 등록한다는 얘기는 공시 목적으로 등록하는 거니까 국가기관이 개입해서 정확한지 여부를 검사한다고 했죠. 맞아요. 등록할 때는 검사 측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복원할 때는 공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국가기관이 개입해서 검사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복원 단계의 측량은 검사 측량을 하지 않고, 세 번째 뭐 있죠? 그렇죠. 지적 정리를 하지 않는다고 했죠. 복원한 다음에 지적 공부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지적 정리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면적 측정도 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렇죠. 네, 복원한 다음에 면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니까 면적 측정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복원 단계의 측량은 이러한 특징을 갖는데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경계 복원 측량. 두 번째는요, 지적 현황 측량. 특히 이 지적 현황 측량은 출제될 가능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법조문대로 정확하게 외워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토지가 옆에서 본 거예요. 토지를 옆에서 본 건데 이쪽은 100번지 토지고 여기는 101번지 토지입니다. 갑소유 토지고 을소유 토지고 이 지표상의 경계가 이렇게 있더라는 겁니다. 이때
두 토지 간의 갑과을 사이에 분쟁이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분쟁을 해결해야 될 텐데 이 두 필지 토지는 측량을 통해서 도면 위에 등록되어 있겠죠. 측량을 통해서 도면 위에 이렇게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100번지, 101번지. 이 갑과을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도면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이 뭐죠? 경계 복원 측량.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도면상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 이를 경계 복원 측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여기 토지가 이렇게 있을 테고 여기는 100번지 토지일 테고 101번지 토지일 테고 이 두 필지 토지가 도면 위에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등록되어 있을 텐데 이때 100번지 토지 위에는 3층짜리 건물이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101번지 토지 위에는 작은 주택이 하나 등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때 여기는 두 필지가 될 테고 이 지상 건축물 등의 현재의 상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해서 이 지상 건축물 등을 여기다가 표시할 때 하는 측량. 이를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불러요. 다시요. 지상 건축물 등의 현재의 상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해서 지상 건축물 등을 여기다가 등록할 때 하는 측량. 이를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하는데 지적 현황 측량은 먼저 이 경계가 지표상에 복원돼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복원이 됩니다. 복원이 되면 이 복원된 경계와 지상 건축물 간의 위치 관계를 즉 거리를 측량을 통해서 구합니다. 측량을 통해서 구해보니까 여기는 1m, 여기는 3m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30짜리 건물을 여기다가 등록을 하겠죠.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1이라고 한다면 요거는 몇 배 되는 거리에 등록하겠습니까? 하나, 둘, 셋. 3배 되는 거리에 이렇게 등록하겠죠. 1m, 3m니까.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3배 되는 거리에 등록을 하게 될 겁니다. 이때 하는 측량을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하는데 이 지적 현황 측량은 두 단계의 측량으로 구성되어 있죠. 일단 경계가 복원돼야 되겠죠. 두 번째 위치가 이 거리가 측량을 통해서 구해져야 되겠죠. 이 두 단계의 측량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지적 현황 측량이에요. 따라서 이 지적 현황 측량은 복원 단계의 측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적 현황 측량은 개념을 정확하게 좀 외워두셔야 돼요. 다시요. 지상 건축물 등의 현재 상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이 뭐라고요? 지적 현황 측량. 그렇죠. 그래서 이 법조문대로 좀 외워두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도시개발 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지적 측량을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도시개발 사업 같은 토지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토지가 바둑판 모양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번 면적 경계좌표값이 다 바뀌겠죠. 따라서 이때 새롭게 확정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을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하는데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만 지적 확정 측량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경지정리 사업이나 또는 도시정비 사업 이렇게 각종 바둑판 모양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전부 다 지적 확정 측량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측량의 원점은 대한민국 경기도 원점 및 수준 원점으로 하며 대한민국 경기도 원점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2의 국토지리 정보원에 있는 대한민국 경기도 원점 금속폐 십자선 교점을 말한다. 뭐 이런 게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집어넣어 봤어요. 경기도 원점. 이게 지적 측량의 가장 근원이 되는 기준점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지적 측량의 실시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적 기준점에는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이 있다. 맞겠죠? 2번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맞아요. 맞죠? 네. 이때 지상 경계를 새로 결정하는 때는 5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첫 번째, 연속해서 접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없을 때는 원칙은 어디죠? 구조물의 중앙. 다만 이 구조물의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가 결정되는 경우도 존재하죠. 예외적으로. 두 번째, 연속해서 접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무너지지 않는 부분 어디죠? 하단부.
다만 소유권에 따라 경계가 결정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존재하죠. 세 번째, 도로, 국어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어디죠? 상남부. 다만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제방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해서 등록하는 경우 어디죠? 바깥쪽 어깨. 그렇죠. 또한 이거는 소유권에 따라 경계가 결정될 수 없다고 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토지가 수면이나 해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제대만주의, 제대만수의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리고 3번 지적 측량은 지적 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 측량과 한 필지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 측량으로 구분하여 평판, 전자평판, 경위 측량, 전파기, 강파기 측량, 사진 측량, 위성 측량 등의 방법에 따른다. 반드시 이 측량 방법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측량 방법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 방법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유념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용어가 들어가면 그건 틀린 지문이에요. 이것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지적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행자에게 지적 측량을 의뢰해야 된다. 맞아요? 맞겠죠? 그럼 지적 측량 절차가 지적 측량에서는 가장 빈번하게 출제되는데 지적 측량 절차를 다시 한번 암기를 해보시죠. 먼저 지적 측량을 의뢰하는 자가 수행자에게 지적 측량을 의뢰하죠. 이때의 지적 측량 수행자는 둘이 있을 텐데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 측량 업자가 있죠. 이때의 지적 측량 업자는 지적 측량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적 측량 업을 등록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등록할까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겠죠. 한국국토정보공사도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이기 때문에 일개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이유는 없죠. 이 의뢰를 받은 지적 측량 수행자는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누구에게? 지적 소관청에게 언제까지? 그 다음 날까지 제출을 하게 될 겁니다. 이때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제출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먼저 의뢰를 할 때 두 가지는 의뢰할 수 없다고 했죠. 뭘 의뢰할 수 없습니까? 검사 측량과 제조사 측량은 의뢰가 불가하죠. 왜냐하면 검사 측량은 수행자가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국가기관이 하는 거니까 의뢰할 수 없을 테고, 지적 제조사 측량은 이건 개인이 의뢰하는 측량이 아니라고 했죠. 국가가 정책적 이유에 의해서 국가가 의뢰하는 측량이에요. 따라서 제조사 측량도 의뢰할 수가 없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행계획서를 지적소관청에게 그 다음 날까지 제출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지적 측량을 실시하게 될 텐데, 이때 의뢰인과 수행자 간의 기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 합의 기간의 4분의 1은 검사 기간으로 사용하겠죠. 합의가 없는 경우를 일반 업무라고 하는데, 일반 업무의 경우에는 토지의 측량 기간은 며칠이죠? 5일. 토지의 검사 기간은 4일이 된다고 했습니다. 다 아는 거죠. 네. 여기 계신 분 다 붙으면 어떡할 거예요? 네. 토지의 측량 기간은 며칠? 5일. 측량 기간은 5일. 그 다음에 검사 기간은 4일. 측량 기간은 5일. 검사 기간은 4일. 그런데 이 토지 주변에 지적 기준점이 있어야지만 측량기구를 설치해서 지적 측량에 들어갈 텐데, 기준점이 없거나 모자란 경우에는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고 검사도 해봐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는 기간을 여기다가 더해줘야 되고, 검사하는 기간을 여기다가 더해줘야 될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이때 보통 하루에 4점 정도를 설치할 수 있다고 했죠. 4점 정도를 설치할 수가 있고, 하루에 4점 정도를 검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15점까지는 며칠을 준다고 했습니까? 4일. 4일을 설치 기간으로 주고 검사 기간으로 준다고 했죠. 그리고 4점마다 하루씩이 가산이 된다고 했죠. 4점마다 하루씩이 가산이 될 겁니다. 4점마다 하루씩이 가산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15점이니까 16, 17, 18, 19점. 그 다음에 20, 21, 22, 23점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19점을 설치한다면 이 설치 기간 며칠이 주어져야 됩니까? 4일, 하루니까 6일. 맞아요. 그 다음에 검사 기간도 4일, 하루니까 며칠이 주어집니까? 6일. 그러면 총 측량 기간은 며칠이죠? 11일. 총 검사 기간은 며칠이죠?
11.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때 하는 측량이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한다면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한다면 또는 경계 복원 측량이라고 한다면 지적 현황 측량이나 경계 복원 측량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측량들은 검사 토지의 검사 측량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맞아요. 그렇다면 토지의 이 총 측량 기간은 여기 11일이 많지만 총 검사 기간은 며칠로 바뀔까요? 저는 2번 말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며칠로 바뀌어야 될까요? 20점을 설치해야 된다면 20점. 그렇죠. 이게 어떻게 돼요? 빠져나가겠죠. 맞아요. 그러면 며칠로 바뀌었습니까? 0이요. 이건 있잖아요. 며칠? 6일. 이거 이해되셔요? 안 되셔요? 이거는 토지의 검사 측량하지 않잖아요. 안 하니까 요 4일은 아예 없어지죠. 그러면 기준점의 검사 측량만 필요하죠. 이거 며칠이에요? 6일. 그러면 이게 며칠이에요? 총 6일이 돼버립니다. 이해되셔요? 네. 이 문제를 낼걸. 네? 그러니까 네. 어디 하다가 잊어버렸네. 그래서 이거를 일반 업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기간이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돼요. 그래서 합의 업무와 일반 업무가 번갈아 가면서 출제하는데 틀리는 분은 없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적 측량이 완료가 됐으면 검사 측량을 받아야 되는데 검사 측량을 받기 위해서 각종 자료를 지적소관청이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될 겁니다. 이때 원칙은 누가 검사 측량하죠? 지적소관청이 검사 측량을 하게 될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이 검사 측량을 하는 경우가 2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지적 삼각점 측량 성과. 이는 누가 합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또 하나는요. 일정 규모 이상의 지적 확정 측량 성과. 이는 누가 합니까?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이 검사 측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검사 측량하는 거 2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지적 삼각점 측량 성과. 두 번째, 일정 규모 이상의 지적 확정 측량 성과. 요 2가지는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이 검사 측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다시 보시면 4번 지문 맞았을 테고 5번 지적측량 수행자가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는 측량기간, 일자, 수수료 등을 지적측량 수행계획, 적은 수행계획서를 당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당일이 아니라 그 다음날이겠죠. 1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할 대상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제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제조사 사업에 따라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측량의 이름이 뭐죠? 지적제조사 측량이라고 부를 겁니다. 2번 지적측량 수행자가 실시한 측량 성과에 대하여 지적소관청이 검사를 위해 측량을 하는 경우. 이게 뭐죠? 검사 측량이 되겠죠. 원칙은 지적소관청이 할 테고 2개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검사 측량을 한다고 했죠. 네. 3번 연속 지적도에 있는 경계점을 지상에 표시하기 위해서 지적 측량을 할 수 있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속 지적도라는 개념은 지적도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 지적도를 작성할 때는 뭐가 필요하죠? 지적 측량이 필요하죠. 네, 지적 측량을 통해서 지적도를 작성을 할 겁니다. 뭐 임야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측량을 통해서 도면이 이렇게 작성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도면이 컴퓨터 파일로 다 전환이 돼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파일 형태로 만들어진 이 지적도를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렇게 붙인 거. 이게 연속 지적도라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도면을 작성할 때는 당연히 지적 측량을 하겠지만 지적 측량을 통해서 작성된 이 도면을 이렇게 붙여 놓은 것이 연속 지적도니까 연속 지적도는 지적 측량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할 겁니다.
또한 이 연속 지적도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지적 공부가 아니에요. 법적인 효력이 있는 지적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지적 증명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속 지적도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외워달라고 했죠. 지적 증명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적 증명에 활용할 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연속 지적도에 있는 경계점을 지성에 표시하기 위해서 지적 증명을 할 수가 있느냐? 없습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는 도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 지성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임야대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해 측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게 뭐죠? 지적 현황 측량이 될 겁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지역에서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 정비사업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도 바둑판 모형으로 바뀌는 사업이에요. 따라서 이때도 무슨 측량할까요? 지적 확정 측량을 하겠죠. 1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 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번 지적 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이 지적 공부의 복구는 좀 유념하셔야 되는데 이 지적 공부의 복구는 지체 없이 복구하죠. 따라서 소유자의 신청이나 시도의사 대도시행의 승인이 필요가 없죠. 토지의 표시는 관련 자료 갖고 복구할 텐데 이 관련 자료는 계획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관련 자료가 될 수 없다고 그랬죠. 또한 이 토지의 표시에 관한 관련 자료는 멸실 훼손 당시에 관련 자료라고 했습니까? 복구 당시에 관련 자료라고 했습니까? 멸실 훼손 당시에 관련 자료라고 했죠. 또한 소유자 부분은 복구 자료가 정해져 있죠. 등기부가 있다면 등기부, 등기부가 없다면 법원의 확정 판결을 갖고 복구한다고 했죠. 이 지적 공부의 복구는 절차도 출제가 되니까 절차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이 절차는 면적 위주로 절차가 진행된다고 했죠. 그러면 지적 공부가 멸실 훼손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지적 공부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조사할 텐데 이를 복구 자료를 조사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복구 자료가 조사가 되면 수집된 자료를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눈다고 했죠. 첫 번째, 대장의 등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두 번째, 도면의 등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대장의 등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도면에 등록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복구, 자료, 도를 작성하죠.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에서 면적을 조사하고 복구 자료도에서 면적을 측정하죠. 그러면 두 개의 면적이 나타날 텐데 조사된 면적과 측정된 면적 두 개의 면적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 조사된 면적과 측정된 면적이 일치한다면 아무 면적으로나 복구해도 되겠죠. 그런데 일치하지 아니할 때 그때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조사된 면적과 이 측정된 면적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 그 차가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한다면 이때는 어느 면적도 신뢰할 다시요. 오차 범위 이내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조사된 면적과 측정된 면적의 차가 존재하는데 이 차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조사된 면적을 복구 면적으로 결정한다고 했죠. 그렇죠. 조사 면적이 더 중요한 면적이니까. 다만 이 조사된 면적과 측정된 면적의 차가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어느 면적도 신뢰할 수 없으니까 이때 뭐 한다고 했습니까? 복구 측량에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기억나셔요? 또한 조사된 면적은 있는데 복구 자료도가 작성되지 않아서 측정된 면적이 없는 경우 이때도 조사된 면적을 신뢰할 수 없다고 했죠. 따라서 이때도 복구 측량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 공부의 복구는 측량을 항상 하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경우에만 복구 측량을 합니다. 첫 번째, 조사된 면적과 측정된 면적의 차가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 두 번째, 조사된 면적은 존재하지만 복구 자료도가 없어서 측정된 면적이 없을 때. 이때만 측량에 들어가게 됩니다. 항상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복구 측량을 통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자료와 기존의 복구 자료가 일치한다면 아무 문제도 없죠. 그런데 복구 측량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료와 기존의 자료가 일치하지 아니할 때 이때는 어느 자료에 우선순위를 둔다고 했죠? 측량을 통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자료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죠. 따라서 기존의 복구 자료는 잘못된 거니까 기존의 복구 자료에 근거한 경계와 면적은 조정을 한다고 했죠. 조정이 이루어질 때 손해보는 자가 있다면 그제 동의를 받아서 경계와 면적을 조정할 테고 경계와 면적이 조정이 되면 조정된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겠죠. 경계점 표지까지 다 설치가 됐다면 이제 시군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를 할 겁니다. 며칠 이상 게시합니까? 15일 이상 게시하겠죠.
게시기간 동안에 불만 있는 자들로부터 이의 신청을 받을 테고 이의 신청까지 완료가 되면 이제 지적소관청은 지적 공부를 복구하게 될 겁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은 복구 측량은 항상 하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 경우에만 해요. 다시요. 첫 번째 뭐라고요?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두 번째는요. 조사된 면적은 있지만 측정된 면적이 없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만 복구 측량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지적 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지적 측량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2번 위성 기준점, 공공 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 이 위성 기준점이라는 게 바로 국가 기준점이에요. 국가 기준점과 관련된 거니까 이때 이 측량을 무슨 측량이라고 할까요? 기본 측량이라고 불러요. 기본 측량. 그 다음에 공공 기준점 설치할 때 하는 측량을 뭐라고 부를까요? 공공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은 지적 측량과 관련이 없겠죠. 그렇죠? 그 다음엔 토지를 신규 등록할 때 측량합니까? 도면을 새로 작성해야 되니까 측량을 통해서 작성하겠죠. 이때 하는 측량을 신규 등록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축적 변경을 하는 경우 소축적의 지적도에서 대축적의 지적도로 바뀌니까 경계가 보다 정밀해져야 되겠죠. 따라서 보다 정밀한 지적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측량을 할 텐데 이때 하는 측량을 축적 변경 측량이라고 부를 겁니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경계 면적 좌표가 잘못 등록되어서 이를 고치고자 할 때 이때 등록상 정정 측량을 하겠죠. 그래서 2번이 될 테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다음 예시에 따를 경우 측량기관과 측량검사기관으로 옳은 것은 지적 측량 의뢰인과 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측량기관과 측량검사기관을 합쳐 24일로 정함. 24 곱하기 4분의 3은 이거 어렵네. 4일은 4 얼마예요? 네? 6인가요? 네. 그럼 얼마예요? 18. 그 다음에 4분의 1은 6. 이렇게 되겠죠? 네. 14번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지적 측량 의뢰인과 수행자 간의 기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토지의 측량 기간 이거 아까 보셨죠? 며칠이에요? 10일. 3번이죠. 워낙 범위가 적어서 낼 게 없어요. 낼 게 없어서 네, 다 유사한 문제만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죠. 네, 다음 주는 얘기가 달라지겠죠. 네. 다음 주는 한 50점만 넘어도 좋을 텐데. 네. 15번 다음 주에 안 나온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1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수행자에게 지적 측량을 의뢰할 수 없는 경우는 두 가지죠. 검사 측량과 지적 재주사 측량은 의뢰할 수 없겠죠. 1번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지적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바다가 되었을 때 하는 측량이 뭐냐면 뭐라 그랬죠? 들은 흔적은 있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네. 요 해면은 바다라는 뜻이에요. 해면, 바다. 그 다음에 성은 이를 성자예요. 바다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바다가 되었다. 바다가 되었으니까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말소해야 되겠죠. 그때 하는 측량을 해면성 말소 측량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이 바다가 된 경우 토지 전부가 바다가 됐다면 측량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다만 왜 그러냐면 여기 이렇게 뭐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요게 다 바다가 됐다는 겁니다. 요 부분이. 그러면 요거 지워주기만 하면 되죠. 새로운 경계를 그릴 필요가 있습니까? 기존의 경계를 이용하면 되죠. 따라서 전부 바다가 됐다면 측량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일부 바다가 됐다면 예를 들어서 요 부분만 바다가 됐다는 겁니다. 요 부분만. 그럼 여기 새로 그려져야 되겠죠. 이렇게. 따라서 이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측량이 필요하겠죠. 측량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토지 일부가 바다가 됐을 때 하는 측량이 해면성 말소 측량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어디 갔지? 2번
토지를 등록 전환하는 경우로서 지적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등록 전환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거죠. 소축척의 임야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경계가 보다 정밀하게 그려져야 되겠죠. 따라서 측량이 필요할 겁니다. 이때 하는 측량을 등록상 정정 측량이라고 부르겠죠. 아니죠. 등록 전환 측량이라고 부르겠죠. 3번 지적물의 등록상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지적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계를 정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다 정확한 경계를 다시 그려야 되겠죠. 이때 하는 측량을 등록상 정정 측량이라고 부를 겁니다. 도시개발사업 지적 확정 측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지적 제조사에 관한 사업에 따라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하는 측량을 지적 제조사 측량이라고 부를 겁니다. 16번 다음 중 지적 측량의 성격이 아닌 것은 1번 준사법 측량. 사법과 관련된 측량이라는 뜻이에요. 사법과 관련된 측량. 이 토지의 경계는 지적 측량을 통해서 도면 위에 경계가 그려지죠. 이 도면에 등록된 경계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토지 소유권이 효력이 미치는 범위죠. 소유권과 관련된 측량이기 때문에 사법 측량이라고 불러요. 사법 측량. 권리와 관련된 측량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기속 측량. 이 지적 측량은 반드시 공간정보법에 따라서 지적 측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공간정보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만 지적 측량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공간정보법에 구속받는 측량이라고 해서 구속 측량, 기속 측량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입체 측량. 토지의 면적 경계 좌표는 이게 입체적인 겁니까? 아니면 지표면상의 그건 정보입니까? 지표상의 정보죠. 맞아요. 따라서 이거는 입체 측량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평면 측량, 수평 측량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 다음에 측량 성과의 연구서. 이 측량 성과들은 국가가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수집된 정보들이죠. 따라서 이건 영구히 보존해야 됩니다. 이를 측량 성과의 연구서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시해야 되겠죠. 따라서 공시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될 테고요. 여기까지만 보고 쉬겠습니다. 네.